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배웠던 거 체크박스를 한번 도입을 해볼 건데, 이게 음식 주문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음식 주문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치킨 메뉴, 사이드 메뉴 선택. 얘도 사이드 메뉴 선택은 사이드 메뉴 선택. 그쵸. 얘도 치킨 메뉴 선택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요거만 잠깐 옮길게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고요.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됐고요. 지금 오더에 보면 코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사이드 메뉴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코드를 짜놨는데, 자, 저는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추가를 할까요? 일단 주문을 할 거거든요. 주문. 오더 오더 딜리버리라고 할게요. 딜리버리.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배달할 건지 그다음 또는 포장할 건지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오더 딜리버리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최상단에다가 만들어 줄게요. 퍼스트 오더 딜리버리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 주면 될까요? 리턴 주문 옵션이라고 적어볼까요? 일단은 포장 주문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너가 주문을 할 때 포장을 할 거냐 배달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코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더 딜리버리를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일단 라벨을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인풋 박스를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타입은 체크박스. 이런 식으로. 자, 네임 같은 경우는 딜리버리 타입을 할까요? 타입.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스판 써가지고 포장 주문.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써볼게요. 얘는 배달 주문.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체크박스가 이렇게 나오죠. 클래스 네임 해가지고 데이지UI를 얘는 지금 안 쓰고 있네요. 그러면 데이지UI 좀 가져올까요? 이거 리액트 블로그가 아니라 테일인드 블로그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그럼 여기도 잘못 써있나? 잘못 써있네요. 자, 됐어요. 아이고. 자, 그러면 테일인드를 불러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드들이 이렇게 노멀라이즈 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아요. 뭐 설정해주면 되겠죠. 자, 데이지UI 뭐가 있다? 체크박스가 있다 했죠. 그러면 우리는 조금 이쁜 거 요거 쓸게요. 라벨, 커서 포인터. 그냥 커서 포인터만 달아주면 된다 했죠. 커서 포인터만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체크박스 프라이머리.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모양새가 이렇게 바뀌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그대로 복사하죠. 됐어요. 텍스트
3REM. 얘는 2REM이라 적어줘. 여기 이제 요게 3REM 정도 주면 되겠죠? 치킨 메뉴 선택. 됐다. 됐어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 포장 주문할 거냐, 배달 주문할 거냐. 근데 당연히 얘네가 동시에 두 개가 체크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동시에 두 개가 체크되면 안 되고, 저는 요거를 div 하나만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플렉스를 줄 거기 때문에 플렉 X 그다음에 3 정도, 한 4 정도 줄까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얘네도 플렉스 아니다, 여기다가는 아이템즈 센터까지 플렉스를 주지 말고 여기는 마진 레프트 라이트 살짝 포장 주문에다가 마진 레프트를 한 이 정도, 마진 레프트죠. 됐어요. 이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배달 주문, 포장 주문.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포장할 거냐, 배달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풋에서 이제 여러분들 속성을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어떻게? 자, 체크드 같은 경우는 체크됐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저는 여기다가 딜리버리 타입이라고 쓸게요. 딜리버리 타입이다. 근데 당연히 이런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 딜리버리 타입 같은 거를 일단 여기다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다 만드는 건 안 좋거든요. 제가 왜 안 좋은지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안 좋다라는 건 아닌데 왜 안 좋은지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값은 뭘로 살까요? 포장 주문 이렇게 포장 주문이다. 포장 주문, 그 다음에 배달. 자, 이것도 이거 한번 포맷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선 어떻게 하면 된다? 딜리버리 타입이 뭐랑 같다면? 뭐랑 같을 때 포장 주문을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여기다가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포장 주문인 경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죠. 보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는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on change해서 여기다가 반영을 해줘야죠. set delivery 포장 주문이라고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이 녀석은 어떻게? 얘는 배달 주문이라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를 쓰는 게 아니라 포장 주문 대신에 뭐라고 쓰는 거예요? 딜리버리 타입이라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포장 주문이냐 배달 주문이냐 라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할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렌더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렌더링은 안 되거든요. 렌더링은 안 되죠. 왜냐면 제가 이거 오더 딜리버리 안에다가 요 변수를 지금 여기다 만들어 놨잖아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더라는 게 있고 각각의 컴포넌트로 분리를 시켜놓은 상태죠. 그죠? 그러면 오더 딜리버리에 관련된 요 변수를 딜리버리 타입을 여기다가 구현을 해줬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원래는 유즈 스테이트라는 건 뭐예요? 얘가 이제 값이 바뀌면 요게 제 렌더링 되고 있는 건데, 근데 하위 컴포넌트에서 요 변수를 여기서 생성하면 어차피 요 안에서 값이 바뀌면 요 녀석이 렌더링 되기 때문에 이 하위 컴포넌트 렌더링은 상위 컴포넌트 렌더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하위 컴포넌트에 필요한 요 변수를 전역적으로 상위 컴포넌트에 넣고 나서 이 녀석이 왜냐면 다른 곳에도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 상위 컴포넌트에서 만든 내용들을 묶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있어요. 상위 컴포넌트에서 만든 요 내용들, 데이터, 그러니까 요 변수 같은 경우는 하위 컴포넌트로 내려보내는 건 가능한데, 하위 컴포넌트에서 만든 우리가 뭐 변수라든지 함수 뭐 컴포넌트를 여기 위에다가 올리는 건 뭐다? 이거는 그러니까 금지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위 컴포넌트 안에서만 써야 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정의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상위 컴포넌트에 묶어가지고 뭔가를 처리한다,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이 녀석을 전역적으로 둔 다음에 다른 컴포넌트에서도 이 딜리버리라는 내용을 써야 된다 한다고 하면 이거를 여기다 구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요거를 상위 컴포넌트인 오더에다가 구현을 해줘야죠. 여기다 둘게요. 이런 식으로 구현해줘야 돼요. 자, 근데 당연히 이거를 하게 되면 여기 오더 있죠? 오더 딜리버리에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위로 올립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적값 넘겨줘야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또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 값이 지금 오더 안에 있기 때문에 요 값이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함수가 재렌더링이 되겠죠? 그죠? 지금 제가 이걸 지웠는데,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보시면 어때요? 전체 선택.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메모이즈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반영은 안 되죠. 그죠? 증가해가지고 각각. 근데 지금 요 녀석을 여기다가 오더 딜리버리라 썼단 말이야. 근데 이 녀석이 어떻게 되고 있냐? 재렌더링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오더 딜리버리 카운트가 실행되고 있죠. 그건 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컴포넌트가 재렌더링이 되면 당연히 오더라는 게, 왜냐면 이 녀석은 이 값이 바뀌면 오더라는 오더 컴포넌트가 재렌더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되면서 부모 컴포넌트까지 같이 렌더링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거를 메모이제이드, 그러니까 리액트 메모를 이용해서 막아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여기서만,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여기서만 일어나게끔 우리가 만들어놨잖아요. 증가 감소도 마찬가지로.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 여기서 일어나게끔 만들어놨지만 지금 우리가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별도로 처리를 안 해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렌더링 되면서 오더 딜리버리라는 것도 같이 렌더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실행됨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조차도 뭘로 만들어줘야 된다? 당연히 리액트 메모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감싸줘야 된다. 그 다음에 const, 아이고, 잉? 설마
설마. 네, 멈췄어요. 저장을 한 상태에서 멈췄나요? 저장을 한 상태에서 멈췄네요, 다행히도.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어떻게 리액트 메모 이용해서 이렇게 써줘야 된다. 자, 컨스트 메모이즈드 카운트가 아니죠? 뭐야, 카운트로 썼네. 이렇게 써줘야죠. 자, 그 다음에 요걸 어떻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 녀석이 렌더링 됐을 때 실행되면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다른 녀석이 실행됐을 때도 지금 보이죠? 이제 요 실행된 메시지는 안 나오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증가도 감소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선택 개수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선택을 UL 스판 여기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잠깐만요. 음식 주문 선택 개수 BR이 들어가 있구나. 여기가 그렇죠. 너무 지금 다다다닥 붙여놨는데 음식 주문 이걸 굳이 건들 필요는 없는데 그냥 건드려 줄게요. 주문 옵션 요 녀석인데 여기다 그냥 마진 탑을 주죠. 10픽셀 주면 살짝 떨어지죠. 그 다음에 치킨 메뉴 선택 여기도 마진 탑을 주고요. 선택 개수는 얘죠. 폰트 볼드 걸려 있는데 이제 스타일 굳이 줄 필요 없는데 얘도 클래스 네임으로 변경해 줄게요. 기존에 있을 때 스타일 들어있는 건 그냥 냅둘게요. MI 10픽셀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메뉴 선택도 이거가 디자인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증가 감소 얘도 증가 요 녀석이죠. 클래스 네임 PTN 프라이머리 이거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세컨더리 됐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증가 감소고 근데 지금 모양새가 별로 안 이쁘니까 클래스 네임 플렉스 주시고 아이템즈 센터 주면 될 것 같고요. 아이템즈 센터죠. 됐나? 여기다 주면 안 되구나. 여기다 주면 안 되고 LI한테 줘야죠. 그러면 수직 정렬이 나름대로고 됐죠? 증가 버튼도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텍스트 ERM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먹으면 여기다가 느낌표에서 임포턴트 줘버리면 먹겠죠? 그래도 안 먹네요. 텍스트 ERM이 안 먹어? 그러면 여기다가 ERM을 줄게요. 여기서는 먹네요. 또 버튼한테 직접적으로 주니까 먹기 때문에 그러면 한 20픽셀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20픽셀. 그냥 그 시점 키우려고 한 거예요. 굳이 뭐 여러분들은 요거 안 해도 됩니다. 22. 됐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어때요? 자, 뭐 나름대로 좀 살짝 뭐 모양새가 뭐 이쁜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뭐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뭐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래서 뭐 증가도 잘 되고 감소도 잘 되고 지금 뭐예요? 여기 있는 딜리버리 요 녀석을 상위 컴포넌트에서 만들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려보내주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준 거다. 그래서 웬만하면 상위에서 만들고 상류에서 만들고 하루에다가 내려주는 구조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